비파와 검은고라는 뜻을 가진 묘한 분위기의 이 산, 비슬산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바탕 빗줄기가 시원하게 긋고 지나가면 자연은 어느새 생기가 돌고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생명들도 번성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비슬산이 품은 달성군 육아면의 너른 들. 이곳은 예로부터 찹쌀로 유명합니다. 알곡이 여무는 음력 6월, 이곳 음동마을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바로 누룩을 디딜 때니까요. 슬근슬근 꾹꾹 잘 디뎌야 좋은 누룩이 됩니다. 누룩 보면은 이거는 잘 떴다 못 떴다 내가 보면 딱 짜게지만 검어질 뿐이거든. 그 안 검어진 거는 딱 보면 알고.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사랑스럽고 딱 막 누룩에는 도산게. 눅눅한 헛간에 시간이 쌓이고 설렁설렁 바람이 지나가면 바위장 같은 누룩에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곰팡이가 내려앉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잘게 부셔서 한 사흘 햇빛에 바르고 밤이슬 마치다 보면 어느새 잡내는 사라지고 구수한 향이 감돕니다. 이제 그 누룩으로 술을 담글 차례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가 왔어도 발효야말로 사람이 아닌 자연의 영역, 그 발효를 일으키는 열쇠가 바로 누룩입니다. 이 조그만 생명의 거대한 힘, 우린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술은 소리부터 익어갑니다. 여기다 뭐 별다른 걸 넣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먹는 거, 밥에 물, 그리고 누룩. 500년 긴 세월을 딛고 살아온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사람들. 얼핏 보면 춤사위, 가까이 보면 막노동이 누룩 디디기입니다. 돌뱅하이 뭐 안 나고 울룩불룩 뭐 이래 안 나고 도로다 예쁘기 보기 봐도 예쁘기 좋은 고기 잘 뒤지는 거고. 사람 하나 겨우 모로 설 만한 좁은 공간. 층층이 지는 시롱 위에다 누룩을 띄웁니다. 눅눅하고 어둠침침한 이곳. 누룩은 열이 나고 썩어야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야 누룩다워지는 겁니다. 하얗게 핀 모양이 마치 꽃과 같습니다. 저 두껍게 하면 곰팡이가 잘 안 패요. 아저씨들은 자꾸 곰팡이라 하고 우리는 꽃이라 해요, 꽃. 사람이 심고 거두지만 자연이 키우는 곡식들. 농사가 생업인 사람들에게 술 빚는 재료는 바로 이 곡물. 발효라는 신비로운 힘이 빚어낸
이 한 잔 술의 비밀은 아주 작고 느린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처절한 경쟁이 있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번성하는 자연의 질서, 곰팡이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일단 어딘가에 붙었다 하면 녀석들은 왕성한 식탐이 발휘되는데요. 공기 속에 있던 이 곰팡이들이 모여드는 집,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이란 어떤 의미를 포함한 걸까요? 누룩을 나타내는 한자인 곡자를 살펴보면 보리맥자와 움켜뜰 국자가 합쳐진 형태로 누룩에는 대부분 쌀, 보리가 붓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자 문화권 지역이 곡물을 통해 누룩을 만들고 술을 빚었다는 뜻입니다. 끊어질 듯 질긴 명줄로 이어오는 것이 전통의 길. 진도의 명주 홍주를 빚어온 허화자 할머니도 모질게 술만 빚어온 분입니다. 명색이 전통 명주인데 비단조거리도 아니요 쓱쓱 저어주는 손놀림도 참 무심합니다. 불검댕이 누동두동 앉은 부엌은 술만 내리며 살아온 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새 술독은 친구고 불길은 정인 같습니다. 진도 홍주는 발효한 술을 구워 만든 증류주, 찐 보리쌀로 담근 밑술을 소주고리에 얹어 고우면 맑은 술이슬이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진도산 지초에 질러내면 유난히 붉게 물든 홍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 바쁠 것 없는 섬마을의 하루. 술을 내리지 않는 날에도 바지런한 80이 넘은 노인은 누룩을 만들어놔 또 일손을 올립니다. 밀과 보리를 성기게 갈아서 물과 섞고 잘 치댄 것을 스텐 그릇에 담아 모양을 내줍니다. 예전에는 귀한 밀 대신 보리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제는 향이 좋아 밀을 많이 쓴다는군요. 보리가 몰라갖고 맨 불러오면 보기에도 좋은 것이 제맛도 내는 것이라며 누룩을 빚는 정성도 보통이 아닙니다. 됐다. 이쁘게 잘 때 떼어다 놓고. 향거다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향이 있어. 좋아요. 내가 맨 좋다고 못 쓰는데 그것이 거의 맞아요. 누룩이 뭐길래 술에서 그래 중요한가요? 누룩이 그저 사람 같으면 생명이요. 술에 대한 생명이요. 누룩이 아주 좋아. 아주 멋있어. 단숨에 찍어내는 공장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느림의 시간. 빛과 열, 바람이 넘나들며 이곳에 눌러붙어 있던 미생물들이 누룩에 깃들고 술의 깊이를 만듭니다. 잘 뜬 누룩은 색깔이나 모양이나 어떻습니까? 삼색 지르면 좋아요. 삼색. 삼색? 삼색이는 뭐냐 그러면 노랗게 뜨고 조금 빨갛게 뜨고 그 하얗게 뜨고 그게 삼색이에요. 삼색 질러서 떠야 좋아요. 색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곰팡이라는 뜻. 그는 좀 더 자세히 현미경과 같은 확대 비율로 누룩 곰팡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작은 곰팡이의 세계, 녀석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밀의 녹말을 곰팡이 효소가 당분으로 바꿔주고 이 당분을 효모가 먹고 난 다음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시킨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누룩을 사용해 술을 빚는 중국으로 떠나볼까요? 중국의 옛도시 료양에서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려가면
두광천이라는 마을을 만납니다. 이곳은 중국 고량주의 시조인 두광이 술을 빚은 곳. 2500년 전 동주시대의 양조 기술자인 두광. 양조의 남다른 재주를 가진 그는 술을 빚는 데 필요한 좋은 물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달고 시원한 물을 발견하여 양주장을 차립니다. 임금님도 그의 술을 좋아해 어용주로 지정하고 그에게는 주손이란 칭호를 내렸다는군요. 杜康就是中国白酒啊，中国蜀酒的发明人，也就是说中国白酒的中国蜀酒的鼻祖，就是他发明了中国的白酒。但是他做的酒是一种发酵酒，这发酵酒后来随着科技的发展变成一种蒸馏酒。 거대한 역사를 디디고 세워진 나라 중국. 2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곳 류양에는 두광주의 역사가 복원되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두광이 술을 빚을 때처럼 원료는 수수를 사용하고 알코올 도수 60도의 증류주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두광주의 특징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수를 한 번 쪄서 발효시키는데 이때 수수 위에 흩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두광주에 사용되는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 한켠에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누룩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씩 찍어내는 모양이 우리나라의 누룩 만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누룩 만드는 재료도 밀을 갈아 반죽한 형태. 누룩 한 덩이 무게가 꽤 묵직해 보입니다. 누룩방에 문을 열자 마치 찜질방으로 들어선 듯 열기가 훅 밀려옵니다. 누룩이 뜨면서 발생하는 열은 50도를 웃돌고 열기와 빛 그리고 습기로 빗살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인 수천 개의 누룩에는 곰팡이가 쓸어갑니다. 中国白酒这个香型呢，它的确定方法呢是由这个大曲来决定的，有什么样的曲就有什么样的香型的酒。咱们杜康酒呢是浓香型酒，咱们这个制曲呢原料刚才看了是这个地产呢以纯小麦做原料，咱们是中温发酵，就是在这个中温的50度的左右的温度下发酵，然后储存2个月以后，这个杂质啊、酸味啊都没有了。这个曲呢是银白色的曲，这一块曲呢是3公斤。 이 웅덩이가 바로 술을 발효시키는 술독. 찐 수수와 누룩을 섞어 숙성시킨 것을 웅덩이에다 넣고 인근 두광천 바닥에서 퍼온 진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그 옛날 중림 7년 중 한 사람인 유령이 마시고 3년을 취해 있었다는 두광주. 그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진한 향과 풍치로 익어갑니다. 농경문화의 시작은 곧 술의 역사와 맞물립니다. 중국 고대 술의 기원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임금 시대의 의적과 기원전 21세기에 술을 빚었다는 두광입니다. 중국 기원전 역사를 담은 상서에는 누룩으로 곡과 얼을 썼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모두 곡식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곡물을 경작해서 쉽게 원료를 얻을 수 있었고 곡식으로 누룩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곡과 얼, 이 두 가지 형태의 누룩은 바로 동서양의 양조 기술 변화와도 맞물립니다. 하나는 곡물의 발화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싹이 나면서 발생하는 효소가 나달 자체를 당분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효모균을 사용해서 술로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유럽에서 발전된 메가로 담근 술로 맥주나 위스키, 보드카가 대표적인 술입니다. 반면 당화 효소와 효모의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누룩으로 술로 빚는 나라들은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곰팡이가 번성하는 지역에서 주로 빚는 술입니다. 청주의 나라 일본. 일본의 3대 명주 생산지로 손꼽히는 동히로시마의 사이조 마을이 축제 인파로 들썩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주말에 열리는 사케 마스죠. 전국에 약 900개의 일본주 브랜드의 술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양주장들의 가장행렬. 해마다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와 그야말로 취흥이 넘치는 것.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볼거리를 만들어 그들의 술과 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곡물로 술 빚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지봉유설에는 일본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술 빚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유구국의 미인주. 15살의 처녀가 쌀을 씹어 뱉으면 그 타액으로 곡물을 당화시켜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처녀들이 모여서 사탕수수 줄기로 이를 닦고 바닷물로 입속을 가셔낸 다음 쌀을 씹다가 뱉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침 속에 든 성분으로 당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건강하고 신성한 여인에게 민주를 만들게 한 것도 일종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누룩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케 전문 주조 회사인 파레산을 찾아갔습니다. 쌀이 맛있기로 소문난 니가다현에 자리 잡은 양조장. 이곳은 입국실, 누룩을 만드는 곳입니다. 어둠컴컴한 헛간에서 누룩을 띄우는 우리네 누룩방과는 달리 균 하나 들 것 같지 않은 청결한 방. 누룩 책임자는 누룩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고 신중하게 관찰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들의 누룩 형태도 우리나라나 중국의 덩어리 모양이 아니라 알알이 흩어진 흑팀 누룩. 이것이 일본 누룩 코지입니다. これなんか麹はどういうような麹を使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種類は麹の種類は。これはいわゆる仕込みに使う麹なんで、かけ麹という麹なんですね。だけど木麹とか白麹とか黒麹。これは日本酒は木麹ですよね。찐 쌀을 넓게 펼치면서 최대한 물기를 건조시키는 작업.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수분을 찾아서 더 알갱이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 더 좋은 누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가장 발효력이 좋은 종균을 뿌립니다. 우리나라가 생쌀이나 생미를 쓰는 반면 일본은 쌀을 쪄서 기존에 자라있던 모든 균들을 죽인 뒤 필요한 균만을 선별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술을 빚는 것입니다. 일본의 누룩 형태가 한국과 중국의 것과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おそらくは気候風土が違うからどうもその餅とかレンガ状の麹が作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んですね。というのは非常に向こうは
乾燥地帯かもしれませんし、今から3000年前っていうと日本の九州で、私がいるこの広島ですけども亜熱帯の気候なんですね。そうしますとどうしてもカビが生えやすいし、その塊にするよりは一粒一粒のお米にした方がお酒が作りやすかったんではないかと。ということは炊くというよりも蒸した方がばらけやすいですから、その形になったんではないかと、私勝手にこれ推論ですから当たって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その時の気候風土が大きな要因を占め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후이 시대 가사엽이 쓴 제민 요술에는 누룩을 빚는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신곡과 백려국, 분곡 등의 덩어리 누룩과 얼, 황증, 황이 같은 나달 누룩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最早人们用的是散曲，散曲的环曲酶比较多，它效果不能保证，特别有细菌啊，有什么其他菌，它容易败坏。后来人发现快曲比较好，再加上它本身这个散曲，它在制曲过程中，它由于这个菌丝互相的交缠，所以它就成块了。人们就发现了这个快曲。 制快曲好，还不难做，所以在中国来讲，从散曲到快曲是一大进步。 도톰하고 단단하게 디딘 우리의 누룩. 그와 비슷하게 벽돌 모양으로 찍어낸 중국의 누룩. 그리고 모든 잡균을 제거하고 선별된 균만을 배양한 일본의 흑팀 누룩까지, 누룩으로 술을 빚는 동아시아의 지역도 그 모양에 따라 두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중국과 한국이 덩어리 모양으로 빚은 똥누룩을 사용하고, 일본은 그와 달리 나달누룩의 형태로 정착하게 됩니다. 헌칠한 소설 대문만큼이나 높은 기상을 우리의 종가들은 간직해왔습니다. 하회마을의 충효당은 일평생 청빈한 삶을 누린 서해 유송영 선생의 후손들이 읽은 종가. 조상을 받드는 제사야말로 종가의 의무이자 권리요, 또 가족 가문이라는 끈끈한 교류의 장이 되어줍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 차사라하여 가을 거지와 추석을 지낸 데 올리는 중요한 제례 중 하나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것인 만큼 햇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법,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사는 전신이라고 해서 서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해곡이 돼서 해곡으로 술을 빚고 해곡으로 떡을 만들고, 새로 나온 과일 가지고 조상님께 가을이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술독에 깊숙이 박은 용수, 술과 술찌개미를 분리합니다. 종부 최서 여사가 빚는 이 술에는 경주 최씨 가문의 교동법주 비법이 담겨 있답니다. 그럼 그 비법을 이렇게 비법 그래서 클 때 이래 보고 먹어보고 그래 해서 제주로 내가 여기서 이제 경주 법주식으로 담는 거지. 주변에서는 뭐라 하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맛있다 하고 뭐 술장 사라 해요. 내 세종보 술장 사면 되겠어요? 제사를 끝낸 뒤의 음복. 오랜만에 모인 문중 사람들도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종부가 빚은 소문난 술맛에 술술 찰도 넘어갑니다. 술 맛이 좋아서 그래 한 5잔 먹었어. 최고의 곡기예요. 최고. 제사 때가 기다려지시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양반은 지금 뭐 5잔 먹는지 뭐 지금 모르는데 술이 좋아가지고 다들 좋아합니다. 한 잔 더 먹으려고 다들 애써요. 한 잔 하세요. 종가의 안주인이라는 숙명을 받들며 살아온 충효당 종부 최소희 여사. 어쩌면 이 대에서 끊어질지도 모르는 술빚기의 맥이 그래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졌으면 좋겠지만도 요새 뭐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는 게고 뭐 내 때까지는 내가 기운 있는 데까지는 지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술에 내가 그걸 해서 하지 말까 그냥 주인이 아이 그래서 안 된대 해야 된대. 술은 그 빚는 사람과 닮는다고 할까요? 주인의 손끝에서 맛과 향을 달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 그 술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었죠. 광산김씨 설월당 종가에서 대대로 가보로 내려온 수은 잡방. 양반의 붓끝에서 요리하는 법이나 술 빚는 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곳에서도 술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누룩 만들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주곡은 맵쌀을 갈아서 동그랗게 빚은 모양이 마치 오리알 같다 했는데요. 단순한 재료로 단순하게 빚기보다는 그 계절과 재료에 따라 누룩도 다양하게 빚은 옛사람들의 넉넉한 삶이 느껴집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의 두들마을. 30채의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옛날 반가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곳 두들마을에서는 요즘 300여 년 전 그 옛날 사람들이 빚어 마셨던 술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쓸 요량으로 빚어온 반가의 술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권의 책 음식 디미바입니다. 정부인 안동장 씨가 정리한 146가지 음식과 그 조리 방법이 적힌 책으로 특히 주곡 방문이라 하여 그 책 내용의 3분의 1을 술에 대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당시 양반가에서 빚어온 술들을 재료나 숙성 기간별로 정리해 조선 중기에 얼마나 다양한 술이 빚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수천 년 지혜로 빚어온 전통술, 그 술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돼준 누룩.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어떤 누룩을 빚어왔을까요? 우리는 문헌에 기록된 특별한 누룩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찹쌀에 가루를 낸 약재와 역귀즙을 내어 버무리고 칩에 싸서 띄우는 백주고, 통보리에 밀가루를 섞어 둥글넓적하게 빚은 오메기고, 이미 만들어둔 밀가루 분곡을 다시 빻아서 찹쌀과 밀가루에 섞어서 디딘 설양고. 누룩의 빛깔이 눈처럼 하얗습니다. 통밀을 빻아 물 대신 죽으로 반죽한 죽고.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주 교동법주에 사용되는 누룩입니다. 녹두를 빻아서 찐 것을 찹쌀과 함께 반죽하는 백수환동 주고까지. 다양한 누룩빚기를 통해서 우리 술빚기를 더욱 풍요롭게 했고 향취가 있는 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누룩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거죠. 다양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주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전통주의 누룩 냄새 나는 술이 아니라 아름다운 방향을 갖고 있는 향치 나는 술로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누룩에 있다고 하는 거라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누룩,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백주곡처럼 약재나 역귀즙을 사용해 잡균을 없애고 원하는 균만으로 술을 빚는가 하면 녹두를 쪄서 찹쌀가루와 함께 섞는 백수환동주곡은 녹두의 특별한 성질을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녹두의 살균작용, 찬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잡균을 억제시키고 철저하게 순수한 균만을 이용하는데 녹두가 들어감으로써 발효가 일어날 때도 술이 지나치게 끓지 않는, 술이 지나치게 끓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녹두가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술이 지나치게 끓어서 산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런 우리 같은 여름 조건에 양조를 하기 위해서는 여름 전용 누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발해낸 것이 녹두 누룩이란 말이죠. 통밀을 거칠게 빻아 반죽할 때 물 대신 죽을 버무려 만드는 죽곡. 여기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호화된 상태의 전분을 투입을 해주는 죽으로 그러면은 효모 증식에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바로 곰팡이의 효소에 의해서 그 죽이 당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효모 증식에 훨씬 유리한, 그래서 역가를 당화력, 발효력을 높일 수 있는 누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맵쌀이냐 찹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 자체는 그 당화되기 가장 용이한 조건의 상태를 재료를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효모 증식을 유도하는 그 비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법주곡입니다. 교동법주곡, 죽으로 빚는 누룩. 쌀이 귀했던 제주도 지방에서는 보리로 만든 누룩에 조로 빚은 오메기술을 즐겼답니다. 잘 뭉쳐지지 않은 통보리에 밀가루를 조금 넣어 균들이 내려앉기 좋게 점성을 높인 것이 바로 오메기곡입니다. 철마다 담그는 술 종류마다 그 재료와 방법을 달리했던 보선빨로 디딘 우리 누룩, 그 속에 천년의 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해발 800m, 호남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모악산 꼭대기. 여기 소나무 가지 위에 기인처럼 앉아 솔잎을 따는 이분은 수왕사 벽암 스님입니다. 불가에서는 술을 가리켜 곡차, 이거 수왕사의 송화 백일주는 주지들에게만 대물림됩니다. 이 누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물 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지어질 정도, 빠듯이 지어질 정도 물을 이 정도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누룩은 순전히 밀로 만듭니다. 단단하게 발로 디뎌주는 것이 제대로겠지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니 감히 발로 밟지는 않습니다. 산 정상 아래 자리 잡은 수왕사, 이곳에선 유난히 누룩이 잘 띄워진다는군요. 절누룩이 대체적으로 그 황곡을 순선 황곡이 많이 나오고 잡균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발효 상태가 아주 잘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고냉지기 때문에 거의다가 높은 산사에 있고
7, 800m에서 적어도 한 5, 600m 이상에서 고냉지에서 누룩을 띄워야 잘 뜨고 좋은 효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에서 그 곡차 맛이 향기롭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왕사, 물의 왕이라는 절 이름에서처럼 물맛 좋은 곳이라 술 빚기는 절로 잘 됩니다. 송화가루와 약재를 넣어 100일간 숙성시킨다 하여 송화 100일주. 오곡을 솔잎에 찌고 술을 발효시켜 술꼬리에 내린 소주입니다. 소나무 성분 덕에 마신뒤에도 몸이 가벼운 이 술은 이곳 수왕사 스님들이 영양 부족과 고산병을 치유하기 위해 지천에 날린 소나무 꽃을 이용해 빚은 거랍니다. 무엇보다 술의 뼈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누룩이라는군요.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누룩이 어떻게 그 잘 뜨냐에 따라서 그 술의 생명이, 술의 맛이 좌우되고 빛깔과 맛과 향이 좌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룩은 곧 술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아직 술이 되려면 100일, 또 숙성에 100일 더 견뎌야 하다니 더 궁금해지는 술 맛입니다. 이 너른 들판에서 키운 찹쌀은 신라시대부터 빚어온 토산주인 하향주의 주재료였습니다. 술이 잘 되면 누룩도 잘 되는지 유달리 음동마을에서는 누룩 뒤되는 집도 많았습니다. 양조장은 없었는데 그 구지면이나 현풍면, 유가면 이 일대에서는 그저 음동에 그 술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동동주나 막걸리나. 그 동동주나 막걸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누룩도 아마 제대로 된 누룩이 나왔었겠죠. 이 음동마을은 반그늘인 마을이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안개가 끼임으로 해서 누룩에 석기를 공급하고 낮에는 햇빛에 들어서 건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분을 공급과 건조를 서서히 반복함으로 해서 누룩 곰팡이가 생육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천혜적인 그런 조건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의 양리와 남쪽의 음리로 나뉘는데 양리에서는 누룩을 띄우는 집이 없는 반면 음리는 한창일 때 20집 가까이 누룩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옛말, 겨우 몇 집이 누룩의 명명만 유지합니다. 그래도 그 품질만큼은 여전한데요. 속에서 안 뜨면은 냄새가 안 좋아요. 그렇지. 속에서 잘 건조가 잘 되는 머리 그래 지금 누룩이 1등품으로 지금 다 가요. 사본.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누룩을 잘 띄우려면 그저 햇빛과 공기 그리고 시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는 사가는 이도 드문데 평생 누룩만 디뎌온 이 할머니는 방 하나를 누룩 띄우는 데 내줍니다. 네, 지금 잘 뜨고 있네. 여기 한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요거 한 보름 됐어요. 보름 이제 그러면 이제 서서히 건조시킬 때 돼가네. 예. 아니 그래도 우리 술의 생명,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지만 이제 이 할머니의 빈자리는 누가 이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기는 내 좀에 이제 해도 못 해요. 너무너무 일이 돼가고요.
여기 일이 돼갖고.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다 이거 끝입니다. 끝이라. 예. 그럼 뭐하노? 끝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누가 하는 동네에서는 사람이 저 위에 못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둠침침한 방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누룩이 숨을 쉰다는 것. 공기 속에 떠다니는 작은 생물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곰팡이를 피우며 썩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인동초와 쑥, 국화를 달인 물에 육아면 들판에서 키운 찹쌀로 빚은 대구 무형문화재 제11호 비슬산 하향주. 타국살이를 접고 고향 음동으로 돌아와 하향주 기능보유자인 어머니를 잇기 시작한 박환희 씨. 술이 익어가는 의미를 새삼 깨달으며 오늘도 술을 빚습니다. 그 뭐 누구나 술 만드는 사람의 희망이 좋은 술 나왔으면 하는 그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자연이라는 게 모든 게 그 자연 자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지. 그 이제는 뭐 하도 너무 많은 실패를 해가지고 뭐 어떤 큰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하나 담을 때 담 정성을 다한다는 그것밖에 없지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보이진 않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땅의 바람과 공기 그리고 물이 스며들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꽃 누룩. 이 누룩에는 참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있다. 그걸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서 여기서 정말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신비체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땅의 풍토와 문화적 토대 위에서 자라고 번성한 천년의 향 우리 누룩은 넉넉한 풍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은 술의 맛이나 향, 주질은 누룩에 달렸다는 얘기니까 누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누룩을 꼭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가 있단 말이죠. 자라고 하는 것은 술씨를 뜻한단 말이죠. 그 긴 세월로 담근 깊고 은은한 향기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다시 피워내야 할 것입니다.